안녕하십니까. 카페 창업 이런 건 몰랐지 크레이지 커피 대표 전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뵙네요. 요즘 조회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사실 조회수나 이런 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사람들이 정보 조사할 때 이런 걸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리라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사람들이 질문도 많이 하고요,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니까 이게 영상을 찍을 맛이 좀 나네요. 자, 지난번까지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상권의 특성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그 상권의 특성을 잘 알아야 그 입지 선정을 할 때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좀 취할 수 있겠죠. 요즘 같은 경우엔 다양한 이름의 신도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상권의 특성을 되게 구분하기가 좀 쉬워요. 왜냐면 벌써 계획해서 그런 신도시를 만들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신도시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상권의 특성이라는 그런 기준점을 잡고 입지 선정을 하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상권의 특성을 좀 분류하는 편이거든요. 첫 번째가 오피스 상권, 두 번째가 학생 상권, 세 번째가 그 주택 상권,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물론 이 세 가지, 명확하게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지는 않아요. 이 세 가지 특성에 따라 그 가끔 보면 이제 복합적으로 좀 운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택 상권이면서도 대학 상권, 또 대학 상권과 오피스 상권이 겹쳐져 있는 상권,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다 겹쳐져 있는 상권들이 혼재해 있거든요.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겹쳐져 있겠지만 한 가지 이 특성을 잘 알고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내가 이런 상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그 오피스 상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피스 상권은 쉽게 말해서 이제 직장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상권이잖아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권이에요. 물론 실제적으로 매출도 높은 상권이고요.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요, 초기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상권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이거 많이 보시는데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점심 때, 가끔이 아니죠, 매일 아침, 그다음 매일 점심 때 이제 식사하시고 커피 한잔 하시러 가잖아요. 그래 가보면 카페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어요. 자리가 없어서 자리가 없는 데는 딴 데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커피를 사 드시기 때문에 대부분 직장인들이 카페 하나 하면 이 대박 나겠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건 이제 딱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카페를 성공하실 수가 없다는 거. 왜냐면 상권에 잘 들여다보세요.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어요. 오피스 상권은 일단 출근 시간, 점심 시간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그 브레이크 타임을 제외하고는, 브레이크 타임이라면 한 3시쯤 그때 이제 잠시 나와서 이제 담배 피면서 커피 하시는 분들, 이런 때를 제외하고는 카페 매출이 그리 크지가 않아요. 특히 퇴근 시간이 지나잖아요. 근데 퇴근 시간 지나면 주변에 술집들은 되게 사람들이 많은데 카페 손님들은 드문드문 있을 뿐이에요. 특히 주말 되잖아요. 유령도시 됩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런 상권이에요. 그래서 오피스 상권을 조사할 때는요,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잘 보시면요, 오피스 상권의 가격대를 잘 보셔야 돼요. 직장인들이 가격대에 민감하지 않던 시절은 끝났어요. 예전엔 그 법인카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엔 그게 쉽지도 않고, 그리고 요즘에는 물가는 많이 오르고 직장인들 급여는 별로 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커피 한 잔의 가격도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 비해서는 물론 그 입맛이 좀 고급이다 보니까 학생들에 비해서는 좀 더 가성비를 더 많이 따지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좀 가격대에 좀 많이 민감한 편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물론 이것도 상권에 따라 좀 달라요. 가격대 좀 덜 민감한 오피스 상권도 있지만 그래도 가격대가 좀 민감해서 항상 조사를 할 때는요,
그 주변 매장들의 가격들을 좀 보세요. 이걸 항상 체크하세요. 그게 체크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매출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를 많이 해야 돼요. 이런 방법은요, 결국 단순 무식한 방법밖에 없어요. 몇 시간씩 있으면서 그렇게 체크를 하는 방법, 그죠? 그렇게 하면 매출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가격대에 따른 매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의 임대료를 보세요. 이 사람들의 매출이 3일 안에 임대료를 커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3일 안에 매출이 임대료를 커버할 만큼 나온다면 최소한 적자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은 된다는 거죠. 그 오피스 상권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임대료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변 카페들하고 가격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적절한 임대료와 이 정도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가격이 아주 저렴하지 않은 그런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오피스 상권에 들어가서 좀 나만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 거죠. 뭐 거꾸로 말하면 실패 확률이 좀 줄어든다는 말. 그래서 오피스 상권은 명심해야 될 게 주말엔 장사가 안 되고, 그죠? 퇴근 시간에도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5일 상권이라고 그러죠. 그 5일 상권 안에 3일 안에 매출을 뽑은 금액이 임대료를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를 보고 들어가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대학 상권입니다. 대학 상권이나 학원가라고 그러죠. 이런 대학 상권에서는 학생들 주머니 사정이 가장 중요해요. 예전에는 커피 자판기, 저희 때만 해도 커피 자판기 100원짜리 커피 먹는 게 그 주 대학 문화였잖아요. 근데 요즘 학생 문화들은요, 주스라든가 커피 이런 테이크아웃을 하고 들고 다니는 게 요즘 학생 문화라고 할 수 있죠. 뭐 예나 지금이나 아직까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항상 저렴한 걸 찾아다니는 게 학생 상권이에요. 근데 좀 특이할 만한 게 뭐냐면, 학생 상권 같은 경우는 저가를 굉장히 선호하지만 입소문이 터진 매장에 대해서는 충성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대학가에서 소문이 잘 나기만 하면요, 가격이 좀 더 높다 할지라도 학생들한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SNS를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거에 따라서 한마디로 관심을 받은 곳에서는 진짜 인기가 높은 그런 매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 상권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유동인구가 밀집된 곳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 입소문이 나온 곳을 찾아다닌다는 그런 발품을 어느 정도 팔 수 있다는 그런 상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뭐 조금 더 걷더라도 나는 저 이름난 맛집을 갈 거야.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릴 거야. 그래서 관심 받을 거야.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 편들이죠. 그래서 대학가나 학원가의 그 점포를 구할 때는 내가 테이크아웃형으로 해서 저렴하게 팔 것인가, 아니면 중소규모 이상의 매장 크기로 학생들한테 뭐 휴식을 줄 장소 또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 이런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카페로 갈 것이냐, 이걸 명확하게 선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이템이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용이한 점포를 찾는다든가, 아까처럼 저가의 테이크아웃,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테이크아웃형으로 이제 카페를 선정할 것인가, 이런 점포를 찾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내셔야 됩니다. 대학가는 뭐 이런 내용으로만 가면 되고요. 주택가가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 직장인들이 항상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은퇴하고 나면, 아니면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쌓이면 에이 회사 때려치고 동네에서 카페나 조그맣게 해서 월급 정도만 받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죠. 그저 막연히 이렇게 꿈꾸는 거고 이제 뭐 그렇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동네 상권일수록 있잖아요, 규모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택 상권의 특징은 대부분 이제 가족 단위 이제 손님이나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고 난 뒤에 이제 주부들 모임들이 가장 많은 곳이 이제 주택 상권이죠. 특히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들이 많아서 젊은 층의 이제 주부들이 주 고객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작은 매장은 잘 가질 않아요.
대부분이 모임들을 많이 하고 또 그 카페 주인의 눈치를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분이라서 좀 더 좀 큰 규모의 카페를 찾는 게 많은 이제 상권의 특징이죠. 주택 상권은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크아웃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테이크아웃보다는 좀 앉아서 쉬고 대단위로 이제 학부형들이 모이고 아니면 주들이 모이고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호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장 규모가 20평 이상 되는 그런 매장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게 아니라 주변 상권들 같은 경우는 중심 상권처럼 뭐 10평에 뭐 300만 원, 400만 원 뭐 이런 상권들이 아니거든요. 그 돈으로 이 주택 상권 같은 경우는 한 30평에 300만 원 뭐 그 정도 매장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더 낮은 매장들도 많아요. 그런 상권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이런 게 사실 주택 상권 같은 경우는 뭐 단순히 뭐 임대료라든가 매출액을 이렇게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단순 비교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하지만 어찌 되었거나 주택 상권에서는 작게 할수록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하나 이거 말씀 안 드렸네요.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 있죠. 신도시 경우에는 그 베드타운으로 형성된 게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낮에는 일하러 다 서울이나 중심 도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들어와서 잠만 잔다는 거죠.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뭐 아파트 많이 뭐 돼 있고 뭐 사람들이 뭐 많이 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낮에 보면 유령 도시 같은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낮에 출근하고 밤에 와서는 그냥 잠만 자는 그런 곳에서 카페를 한다고 그러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데서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점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주택 상권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용꼬리가 되는 것보다 뱃머리가 되는 게 낫다는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세요. 중심 상권 가서 할 돈으로, 그죠? 주변 상권, 이런 주택 상권에서 좀 더 크게 좀 투자를 해서 한다 그러면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오피스 상권, 학생 상권, 주택 상권, 이 세 가지로 이제 보통 나뉘는데, 이게 복합되어 있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좀 융합해서, 아니면 좀 더 이 복합 상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이제 가장 더 중심이 되는 그런 상권들이 있거든요. 그 상권에 맞춰서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아니면 어떤 규모로 카페를 할 것인가를 잘 고민해보고 입지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사건의 특성, 입지, 이것만 좀 잘 파악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실패할 확률은 현저히 낮아져요. 이런 게 사실 매뉴얼이거든요. 접근 방법이란 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그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 다음 내가 가진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뭐 카페의 성공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준비 열심히 해서 잘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